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통령 경호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충격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생일 축하 헌정곡까지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원곡자인 권진원 교수는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개사돼서 당혹스럽다고 적었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마이바흐 이벤트를 해주고 강아지 옷까지 선물했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경악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반응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연이어 벌어졌는지 납득이 갑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건 사적 요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김성훈 차장은 체포 전에 한 인터뷰에서 경호처가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정작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본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노래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경찰 출석하자마자 체포됐어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들이 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영장 발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부됐던 영장,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내부 인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지금도 본인은 그것이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기관 간의 유혈 충돌까지 야기시킬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과잉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처 법에 이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지 적법한 영장을 방해할 만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러한 답변이나 이런 게 국민들 귀에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쩌면 그냥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무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거고요. 본인이 궁색한 대답을 저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에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이고 정확하게 이 경호처가 망가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했던 그 역할을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행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김성훈 경호처장이거든요. 무기 사용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것이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지시했느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6월 사태가 초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영 의원님? 참 저는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일단 첫 번째, 경호처는 참모기관이면서 경호기관이라고 했었거든요. 경호처는 참모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경호처가
참모 기간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서 엄격하게 업무를 구분했던 겁니다. 예. 스스로 참모 기간을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말 중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있었지만 이분이 하셨던 대다수의 발언들을 전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짜 충성했다고 하면 대통령을 앞세웠으면 안 됐었죠. 본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고만 오롯이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 충성을 참칭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 회피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발판을 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공수처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의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다 했다는 그런 속보를 잘 전해드리지 않는데 워낙 중대하고 또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차량 도착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곧 합니다.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서 구속영장 청구를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김성현 의원님.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라는. 잠깐만요. 차량 도착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법 앞이고요. 공수처의 차량이 일단 한 대, 그리고 그 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동 수단을 준비하는 걸 보니 서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가 여러 박스에 담겨서 담기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자료들을 박스로 준비해서 담아서 서부지법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인데 곧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쉽게 전해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중차대한 소식입니다. 청구가 임박했다고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로 적시하고 혐의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공수처라고 주어를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피의자 윤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라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5시 50분이 좀 못된 시간에 차량이 도착했고 여러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열 의원님, 네. 우리가 뭐 예상했던 수순이고 절차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네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헌정사의 길이길이 남을 비극이죠. 일단 저런 일을 왜 하셨는지부터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이 내용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사람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 총칼을 들이밀고 국민을 향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말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내복을 안 입었다, 뭐 대통령이 지금 되게 어렵게 고생하고 계신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를 보실 때가 아니고 측은지심을 발휘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을 벌였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공수처에서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접수가 됐고 접수 시간이 오후 5시 40분쯤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와 함께 제출된 첨부 자료는 150쪽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50쪽 분량의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헌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아마 기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씩 또 들어볼까요? 한가선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계속 사사건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우기고 잡아떼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이제 논리와 반박의 근거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법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동학 의원님. 네, 저는 체포영장 때도 나왔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증언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거짓말로 반박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마 저는 기소영장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유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법 질서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 기소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사법기관의 이 혐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응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요. 어쩌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구속 기소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철두철미한 어떤 법 집행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아까 150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서 여러 상자에 담아서 들어간 문서들 양만 보더라도 150쪽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서 전해져 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서와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조서 내용, 첨부하는 근거 자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얼마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서의 분량은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뭐 그 숫자 자체가 핵심 쟁점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의원님 짧게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은 좀 더 엄격한 범죄 혐의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법원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죠. 날짜를 정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겁니다.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변호인만 출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었나요? 실질 심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피의자가 어떤 반응과 대답을 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일정이 잡히면 바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